잠깐 그 유튜브나 보면서 또 전화로 교육과정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 잠깐 안내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특수경매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개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천물건 강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재가 4권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를 완투입니다. 이 특수경매 강의는 우리가 소송을 많이 하게끔 되는데, 어디에 무슨 법이 있고 부동산은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 소송경매는 이런 것을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소송 낙찰을 받은 것과 결과예요. 판결문 받은 거. 근데 많으신 분들이 중간에 판결만 받은 거 말고 청구 취지, 상대편 답변, 그 다음에 판결 요지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기 부동산 소송에다 1, 2 이렇게 해서 지금 4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매월 목요일날 하고 있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도 있고 저녁 7시에서부터 9시 30분까지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저녁 7시에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한 과목당 10만원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내시면은 한 과목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과목을 다 한꺼번에 신청하신다면은 40만원을 제가 받고 교재를 드리고 1년 동안을 수강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이 주업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정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본인이 시간 날 때 수시로 듣고 동영상으로 들으시라 하는 마음에서 1년 동안을 수강할 수 있게끔 드리고 40만원은 한꺼번에 주신 분에 한해서, 그렇지 않고 나는 특수경매다 그거 한 개만 듣겠다 할 때는 10만원이고 그거 한 달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이것이 뭐면 토지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토지 개발 1, 2 맹제 도로 만들기 농지 이렇게 해서 또 4과목인데 이것은 매월 매주 화요일 날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에 4회씩 하게끔 됩니다. 4회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과목이 한 달을 걸린다는 게 이게 또 4개월 과정이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과목만 신청하시면 10만원이니까 한 달만 드릴 수가 있고, 4과목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신다면은 40만원이면서 1년 동안을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추천물건 강의는 1년 동안을 하고 한 달에 2번씩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처럼 설명을 해드리면서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인데, 오늘은 2분의 1 아파트 강제 경매 지분 매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 이 물건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매를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낙찰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낙찰을 못 받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그러니까 낙찰 못 받는 거 갖고 낙담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낙찰은 받아놓고 팔지 못하는 거. 그거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놓고 빠져나오지도 않고 수익도 없고 묶여있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묶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를 했냐면은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은 우리가 파는 방법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죠? 지분 매각은 누구한테 팔죠? 주인 노릇 한 사람이 판다 그랬죠. 근데 만약 이 경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안 살 때는 어떻게 해죠? 다시 경매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으로 해서 팔지 못할 때는 다시 경매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는 원금은 건질 수 있겠지만은 수익은 없다는 뜻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에 다시 걸리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못 받는 것이 제가 쭉 보니까 2분의 1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70%가 공정우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혹시 공정우선 매수가 못 들어왔을 때는 나머지 지분 매수를 한 사람이 99% 사요. 그러니까 묶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런데 4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형제들끼리도 마음에 잘 안 맞다 보니까 공정우선 매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정우선 매수 안 들어오는 게 70%예요. 매수 들어온 것이 30%고. 그런데 서로 간의 주인 노릇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 지분을 안 사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묶이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2분의 1 지분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고른 게 강제경매를 고른 거예요. 강제경매는 무슨 얘기냐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면 우리는 투자를 해놓고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만 받으면 도장금만 찍어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거고 혹시 취하를 시키지 않더라도 상대편이 살고 있죠. 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협상은 안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 경매로 2분의 1 지분 아파트를 좀 많이 골라봤어요. 제일 첫 번째 게 좀 보면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요 조금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로 시내 중심가에 있고 반은 오피스텔이고 반은 아파트 그런 정도의 것이 2분의 1로 나온 건데 제가 강제 경매로 나왔고 고른 것이 설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압류가 돼 있어갖고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만 돼 있지 설정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빌리지 않고 이 아파트를 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분이 뭔지 빚을 져갖고 한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남편의 지분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여기 강누구와 이상우가 부부인 건 맞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국민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했죠. 그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했다는 얘기는 이 남자가 직업이 없다는 뜻이죠. 직업이 있으면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내지 개인이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재산은 있는데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으니까 압류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직장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압류가 많죠. 자, 그러면 강민주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집을 지켜야 된다고 가정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가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강민준 부인께서 이상원 씨의 4천만 원 빚을 갚아줘갖고 취연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는 가압류가 또 있으니까 빚이 또 나오겠다. 그러니까 공장 우선 매수를 하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 그걸 잘 못했을 때에
낙찰자한테다가 그 집을 다시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강민주가 내 집을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내가 판다고 얘기하겠죠? 얼마에 판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강민주가 와서 제 2분의 1 살래요. 얼마에 파실래요? 그럼 얼마를 판다 그래요? 그럼 감정가로 판다. 감정가. 그러니까 내가 취하가 안 될 때는 감정가에 팔겠다는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의 입찰에 들어가면 감정가로 팔으면 얼마가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가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가?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거를 사지도 않고 취하도 안 될 수 있죠.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가 계시다 그랬죠? 옆에 누가 계시다 그랬죠? 그 법무사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분권자라서 어떻게 한다? 당신이 내 지분을 사용하고 있죠. 내 지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지를 내놔라.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상대편 지분을 정면 또 지불할 수도 있죠. 그 돈을 많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협상을 어떻게 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상대편은 많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지분 갖고 정면에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2분의 1 지분 상대편 지분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때 뭘 하죠? 공정성에서 또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걸 낙찰 봤을 때 최악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취하시키면 잔금만 내고 도장 찍는 거다. 두 번째는 잔금을 냈는데 사겠다. 감정가에 팔겠다. 사지도 않고 취하도 안 됐다. 그러면 당신이 내 집을, 내 이분의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뢰를 내놔라. 그리고 그 지뢰를 가지고 상대편 집은 또 경매를 집어넣어서 나는 공적 우선 매수로 가져온다. 정확하게 이런 얘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추천 물건을 골라주는 것은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도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매각이 이런 것이 좀 많거든요. 전부 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나 49%까지 떨어진 것만 저 고르고 강제 경매가 대부분이에요. 임의 경매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방 하나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옵시대급이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인중은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가운데에 오피스에 일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거주하기가 좀 나쁘다겠죠. 왜? 1층에 가면은 내려가면 바로 술집서부터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파트 단지 내처럼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용점이 많을 거니까 조금 그런 면으로는 좀 단점이 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감정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64%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보기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돼 있죠.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건물에서 내려오면 바로 4차선 도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초등학생을 가지신 부모로서는 이런 곳에서 거주하기는 좀 불안한 거죠.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강제 경매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6월 27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이 몇 평이죠? 11.3개. 그 다음에
건물 지분이 몇 평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 지분보다 대지 지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를 가지고 아니라 100%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거. 여기 고기동이 어딘지는 아시죠? 거기에 유원지 같은 게 있고, 유원지 음식점이 많이 있고, 그런 쪽의 동네입니다. 수지구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2분의 1매 가지고 49%죠. 2억 1,500이 1억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인데, 이거는 금액이 6억 3천 얼마가 돼서 채권 총이 얼마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될 일이 없겠죠. 빚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 동서를 찍어줄 물건이 아닙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즉, 이 아파트에 거주자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주인이 이 한수리에다가 상속을 받았죠. 2021년도에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한수리가 81년생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49년생, 52년생이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은 이 한수리의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한수리가 이 두 분의 부모라는 뜻이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자식의 상속자가 배우자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부모가 다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지금 권리 분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엄마의 지분으로 2분의 1이 지금 강제경매에서 5억 얼마가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비어있죠.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낙찰 받으면? 낙찰 받고 비어있잖아. 2분의 1 지분권자잖아요. 이사 갈 수도 있겠죠. 이사 갈 수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분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 할 수 있겠죠. 이건 다 사야지 되는 것이지 팔고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아파트 거실하고 이렇게 침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4층이죠. 4층이죠. 근데 여기 꼭대기층에 다락이 또 있어요. 자, 보십시오. 4층인데 다락이 있다는 얘기는 끝인다는 얘기죠. 네. 건축법에서 4층까지는 다세대로 들어가고 5층서부터는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 건물이 4층인데 건축허가를 아파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 아파트라기보다는 다세대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일입니다. 건축허가상은 뭐예요? 아파트죠. 근데 실질적으로 4층은 다세대인 거고 맨 꼭대기 층에는 지금 복층으로 다락까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 2분의 1 사지 않습니까? 이사 들어가서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상하면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팔 거라고 봐요. 자기 자식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은 걸 가지고 뭐 밀고 땡기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김 사장님께서 낙찰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전세를 주세요. 협상이 안 되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5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60013에서 경기도 화성시 병정동에 있는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무슨 경매죠? 강제 경매입니다. 이거는 64%가 아니라 49%까지 해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는 근저당이 1억 3,800이 있다 보니까 한 1억은 대출이 있겠죠. 근데 강제 경매도 얼마죠? 지금 얼마죠? 1,3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2분의 1 지분이 지금 얼마죠? 2억 4천짜리죠. 2억 4천을 1,400만 원 때문에 포기하진 않겠죠. 물론 설정이지만 한 1억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거는 감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 감리가 경기 신용보증재단이죠. 그런데 여기 경기 신용보증재단이죠. 그러니까 이 감리가 경매로 진행되니까 이거는 지어지는 거고, 여기 보면 그 뒤에 감리가 얼마짜리가 있죠? 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또 어디서? 권리자, 국가, 국민시험보증단.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1,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취하될 수도 있고, 만약에 중에 빚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 보면 권리자가 누가 있죠? 국가. 국가에서 안 냈다는 얘기는 뭐죠? 세금이죠. 세금은 다른 데로 넘어가도 세금 발생 날짜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수자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 사도 배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부인이 공개해서 매수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빚을 안고 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요? 공개자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더라도 네. 그 이전에 이미 빚을, 세금은 벌써 손순위로 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빚은 안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매수자는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보면. 마찬가지죠, 보면. 먼저 우리가 낙찰 받았어도 먼저 배당을 먼저 가져간다. 세금은 압류한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류는 세금을 안 나가고 한참 미뤘을 때 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류 날짜하고 뭐 경매 날짜하고 이렇게 비교를 봤을 때 압류 날짜가 늦지 않냐 그걸 하는데 세금은 발생 날짜이기 때문에 보통 압류보다는 2, 3년 앞서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그 추천 물건,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경매가 하고 특수경매 입문에 강의할 때 이제 그 조건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개 1,400밖에 안 돼도 이거를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도 있고 취하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보게끔 되면 국민보험공단에서 압류했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없다는 뜻입니다.